활동기간이 남은 시점에서 재계약서를 꺼내는 것 자체가 무언으로 협박을 하는 방식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급하게 저도 여기저기 소식통을 돌리고 있는데 SM이 뒤집어졌습니다. 조만간 엔터 대 엔터로 고소전이 오갈 것 같은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어요. 엑소의 백현과 첸, 시우민이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해지 통보가 아니라 폭로와 함께 해지 통보를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노예 계약 이야기를 꺼냈어요. SM 입장에서 이미 동방신기 사태 때 노예 계약으로 큰 타격을 한번 받아봤죠. 이번에 또다시 노예 계약을 꺼내 들었다는 건 정말 엄청난 타격으로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2세대의 대표주자 동방신기가 노예 계약으로 계약 해지를 이야기를 했고 3세대의 대표주자 엑소까지 노예 계약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M에서는 이건 타 회사가 계략을 부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 회사는 MC몽이 들어가 있는 이단협착이라는 작곡 크루가 대표로 있는 빅플래닛 메이드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뿅. 자, 우선 엑소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입장문이 엄청나게 깁니다. 로펌까지 대동한 걸로 봐서는 굉장히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자세로 보여요. 사실 입장문이 엄청 길어서 연예계에 깊숙하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이야 하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분들께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엑소가 노예 계약을 주장하고 있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연예계 계약은 1차 계약 7년, 2차 계약 4년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빅히트가 중소기업이던 시절 방탄소년단만 해도 7년 계약이었고 하이브가 되고 나서 2차 계약을 할 때 4년 계약으로 간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보통 7년, 4년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7년 계약 때는 보통 아티스트에게 유리하기 힘든 계약 조건이 떨어지죠. 표준 계약서에는 5대5로 지칭을 하고 있지만 회사가 7, 아티스트가 3으로 계약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고요. 6대4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저렇게 수익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본인들에 대한 투자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아이돌 초창기에는 돈을 벌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죠. 그 7년을 다 채우고 다시 4년 계약을 하는 경우는 이제 아이돌이 대박이 났고 사건 사고도 없고 멤버들 간의 사이도 끈끈하며 회사와의 사이도 좋아서 다시 4년 계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계약에 들어간 아이돌은 정말 흔치 않은 대박난 아이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차 계약에 들어갈 땐 이제 계약서가 아티스트가 거의 갑이 됩니다. 처음 7년 계약 때의 계약서보다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아티스트 8, 회사 2 정도의 계약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죠. 이때부터 이제 아티스트는 초창기 시절처럼 막 구르지 않고 스케줄도 본인들이 좀 조정하고 컴백 시기도 천천히 가져가면서 본인들의 인생을 좀 제대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SM의 계약 방식은 이런 구조를 벗어났다라고 지금 엑소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였냐면 7년 계약을 하긴 하는데 다른 부가 사항이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국내에서만 활동할 시에 7년, 해외에서도 활동을 하게 되면 플러스 3년이 더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 활동을 하면서 국내 활동만 해야 7년의 계약을 하고 끝낼 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말장난이고 사기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엑소가 어떤 그룹입니까? 3세대 초창기에 K-팝 씬에서 압도적인 파워를 과시했습니다. 으르렁 시절에 엑소는 그 누구도 이길 아이돌이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팬덤이 엄청나게 확고하죠. 거기다가 당시에 SM은 모든 기획사들 중에 가장 해외 활동을 활발하게 하려고 하던 그런 회사입니다. 슈퍼주니어 아시아 투어 돌고 중국에서 엑소가 진짜 대륙을 다 씹어먹고 다니고 그렇게 하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기본적인 계약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10년짜리 계약이었다라는 거죠. 아이돌이라는 건 1차 계약 7년이 끝나고 추가 4년에 들어갔을 때야 제대로 된 본인의 인생을 좀 살 수가 있는데 엑소는 거기서 플러스 3년이 더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돌의 짧은 생명을 생각했을 때 플러스 3년은 너무나 가혹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방탄소년단도 이제 10년 차인데 엑소 같은 경우는 방탄이 활동하는 10년 동안 아직도 1차 계약 때의 계약서대로 돈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 그 플러스 3년 때문에 2차 계약으로 넘어가지 못한 3년간의 돈을 생각하면 천문학적인 액수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 계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10년을 채우고 연장 계약을 하는 것도 방식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자, 블랙핑크 재계약 이야기 막 나오고 이슈가 됐었죠. 3세대를 씹어먹던 아티스트들 재계약할 때 어떻게 하나요? 계약이 다 끝나갈 때쯤에 다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막 다른 기획사로 이적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 막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와 재계약을 할지 말지는 아티스트의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SM의 경우에는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계약서를 아티스트에게 들이밀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활동 기간이 남았는데 재계약서를 들이민다. 거기에 저는 계약할지 안 할지 생각 좀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불이익을 당할 줄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장의 동방신기만 해도 불공정 계약 이야기를 꺼냈다가 방송에 출연 못하고 방송 다 막혀서 그 잘 나가던 시아준수가 방송에 나가고 싶었다면서 우는 게 연예계의 현실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활동 기간이 남은 시점에서 재계약서를 꺼내는 것 자체가 무언으로 협박을 하는 방식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엑소 새 멤버들은 SM에 우리가 계약한 건 계약한 거고 정산이라도 제대로 해주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면서 정산 내역서를 요구를 했지만 몇 달간 계속해서 SM은 정산 내역을 공개해주지 않았고 그 부분 때문에 더 이상 SM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다면 SM 측에 엑소가 정산 내역을 요구한 게 3월 21일이라고 변호사 측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월 21일이 어떤 때냐면 SM 내전이 딱 끝나자마자거든요. 3월 11일인가 12일인가 그때 SM 내전이 끝이 났어요. 그로부터 딱 9일 후에 정산 내역 공개를 요청했다. 로펌 구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치면 거의 SM 내전이 끝나자마자거나 끝나기 직전쯤부터 이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거는 엑소가 타이밍을 좀 노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네요. 뿅. 자, SM 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엑소가 이런 식으로 나서는 게 다른 회사에 템퍼링이 있었기 때문이다. 템퍼링이라고 하는 건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은 아티스트들을 다른 회사가 부추겨서 이슈를 만들고 계약 해지를 해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부분을 템퍼링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템퍼링 관련해서 주장을 하던 건 이달소의 블록베리 같은 회사가 있겠어요. 이달소 아이들이 불공정 계약을 꺼내들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게 당시의 디렉터였던 정병기 디렉터가 이달소를 자기 회사로 끌어들이기 위해 계획적으로 한 템퍼링이었다. 이렇게 블록베리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SM도 이건 엑소를 누군가가 템퍼링한 것이다. 우리가 정황을 확보했고 강경하게 나갈 것이다. 이미 내용 증명을 보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게 접근해서 허위의 정보, 잘못된 법적 평가를 전달하면서 당사와의 전속 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걸 확인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바로 이단협차기가 대표로 있는 빅플래닛 메이드인 거예요. 시스타의 소유나 비비지 같은 아티스트들이 있는 회사죠. 빅플래닛 메이드 측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MC몽이 후배들을 소개시켜준다길래 그 자리에 나갔고 거기에 온 사람들이 이 엑소의 새 멤버였다는 거죠. 후배를 만난다는 느낌으로 엑소를 만난 거지 템퍼링을 하려고 하거나 영입을 한다는 의사는 우리는 없다. SM에서 내용 증명을 보낸 건 맞지만 우리는 그런 의사가 전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M에서 여러 정황들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엑소가 본인들 계약에 대해서 어떤 불만 같은 걸 이야기했고 그걸 들은 이단 엽차기 측에서 뭐 계약 자체가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기 때문에 SM에서는 정황을 확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템퍼링을 시도했는데 발뺌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배로서 계약에 관해서 조언을 해주고 엑소가 그걸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나서게 된 것인지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찌라시들과 추측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엑소가 평소에도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방신기 사태도 있었고 이수만이라는 힘에 눌려서 말을 못하다가 이수만이 쫓겨나가자마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라는 추측과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반대로 이성수 CEO가 이수만 프로듀서를 쫓아내는 시점에서 에스파와 NCT에게 힘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실제로 에스파 컴백이 밀리면서 컨셉도 많은 변동이 있었고 NCT는 무한 확장을 끝내버렸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원래의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엑소의 완전체 컴백도 밀렸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계속 밀리다 보니까 카이가 군대에 가게 되면서 완전체 컴백이 불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에서 불만을 가져서 행동에 나선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기저기서 다양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좀 기다려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지금
지금 SM은 대치동에 아카데미를 차려서 연습생들도 거기서 수급을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자체풀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불공정 계약 사태가 터져버렸으니까 타격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어린 연습생들을 맡겨야 하는 학부모들이 엑소를 좋아하고 소비하던 세대의 사람들일 건데, 엑소가 이런 사건이 터져버렸으니까 SM 입장에서는 참 참담한 상황인 거죠. 앞으로 더 소식이 들려온다면 여러분들께 또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